뭐가 있나요? 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코스트코, 또 뭐 있지? 이마트 트레이더스, 이런 그런 대형 마트들 가본 적이 있죠? 안녕하세요. 박정남 선생님입니다. 즐거운 사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드디어 오늘은 이 작은 세 번째 단원 민주정치의 원리와 국가기관의 역할 마지막 시간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국가의 일을 나누어 맡아야 하는 까닭을 공부했고요. 우리나라에는 삼권 분립이라고 그래서 국회와 정부와 법원 이 세 기관이 나라의 일을 나누어서 서로 견제하고 서로 균형을 맞추어서 우리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이런 삼권 분립 제도를 시행한다고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일상생활에서 민주정치의 원리가 적용된 사례를 통해서 이 단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전통시장 가본 적 있나요? 네. 선생님은 가본 적이 있어요. 네. 그리고 대형 할인점 가본 적이 있나요? 네, 대형 할인점이 뭔지 모르겠다고요? 마트요, 마트. 대형 마트. 뭐가 있나요? 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코스트코, 또 뭐 있지? 이마트 트레이더스, 이런 그런 대형 마트들 가본 적이 있죠? 네. 선생님도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이 대형 마트들은 지금 한 달에 2번 정도 쉬어야 되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한 달에 2번 정도 의무적으로 휴무를 하게 돼 있어요. 이 대형 마트들이 왜 한 달에 2번씩 의무적으로 휴무를 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전통시장이 있죠. 이 전통시장이 있는데 어느 날 이 전통시장 옆에 큰 대형 마트가 하나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통시장 상인들이 시위를 하는 거죠. 저 대형마트 때문에 우리 손님들이 다 저기로 갑니다. 대형마트로 갑니다. 우리 먹고 살기 힘들어요. 살려주세요. 저 대형마트 없애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일이 있자 이 언론에서 취재를 많이 하고 뉴스 기사나 이런 것으로 많이 내보내게 되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여론이 전통시장 상인들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여론들이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 국회에서 공청회를 엽니다. 공청회. 이 국회에서는 이 공청회라는 것을 열어요. 이 공청회라는 건 뭐냐면 어떤 하나의 일에 대해서 그것과 관련된 사람들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공청회를 열었어요. 이 공청회를 통해서 이 국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전통시장 상인들을 좀 보호하고 어떻게 하면 이 대형 마트들을 좀 규제를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런 규제를 하게 되면 이 대형 마트 기업들의 영업을 방해하고 또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질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국회에서 또 무엇을 하냐면 바로 대정부 질문이라는 것을 합니다. 대정부 질문. 국회에서 이 국회의원들이 정부에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 전통시장 상인들이 죽어가고 있다. 전통시장 상인들 살려야 된다. 이 대형마트 규제가 필요하다. 라고 정부에다가 이 문제점을 제기하게 되지요. 그 이후에 국회는 이제 법을 만듭니다. 이 전통시장 상인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유통산업발전법이라는 법을 만들게 되고요. 그 법을 통해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합니다. 조례. 국회에서 만든 유통산업발전법이라는 법을 통해서 이 지방의회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죠. 이 조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쉽게 얘기해서 법이에요. 법인데 그 지역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그래서 이 국회에서 만든 유통산업발전법이라는 법에 따라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죠. 국회에서 만든 유통산업발전법 그리고 이 지방의회들에서 만든 조례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이 대형마트들이 의무적으로 쉬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위치도 아무데나 들어설 수 없게 만든 그런 법들이 있었어요. 네, 그런 법을 이제 국회와 이 지방의회에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형 할인점들, 대형 마트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이마트 사장이에요. 아니면 뭐 홈플러스나 뭐 이런데 마트 사장이에요. 이 마트 기업들은 뭘 해야 돼요?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우리 같은 기업인들도 자유롭게 시장 활동을 할 수 있지 않냐. 이거는 너무 위법이다. 물론 전통시장 상인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기업, 우리 마트에서 일하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도 피해가 있다. 그리고 소비자들에게도 불편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위헌이다 라고 대형 할인점이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 이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이 전통시장 근처에 대형마트가 딱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전통시장 상인들이 불만을 가진 거죠. 우리 먹고 살기 힘들다. 왜 저 대형마트 들어오냐. 대형마트 규제해라. 대형마트 없애라. 대형마트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것을 본 이 언론들이 이 여론을 형성하게 되고요. 그 여론을 바탕으로 이 국회에서는 공청회를 엽니다. 공청회를 열고 나자 이 정부에서는 그런데 좀 신중한 입장이었어요.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국회에서 정부에다가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지금 전통시장 상인들 힘듭니다. 대형마트 규제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법까지 만들게 됩니다. 그 법이 유통산업발전법이었고요. 그 법을 통해서 각 지방에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이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 대형마트들은 의무적으로 휴무일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규제가 생기게 된 거죠. 그러자 이 대형마트 기업들은 또 억울하잖아요. 또 화가 나잖아요. 내가 내 맘대로 장사도 못하게 해 라면서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이 헌법재판소에서 이 유통산업발전법에는 문제가 없다. 전통시장 상인들을 보호해야 되는 게 맞다. 너네 대형마트들 휴무해라 라고 최종 결론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대형마트들을 보면 의무적으로 한 달에 2번 이렇게 쉬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대형 할인점 휴무에 대한 찬반 논란은 계속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찬성하는 입장의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중소 상인들, 일반적인 상인들은 이 대형마트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이 대형마트들의 휴무일을 강제하는 것은 이 주민들, 그리고 이 골목시장 상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서 지금까지 실행되고 있고요.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를 하자면 선생님은 여기에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 전통시장을 잘 안 가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퇴근을 하고 집에 가면 그때는 이미 전통시장들은 다 문을 닫죠. 그래서 대형마트들에 가서 선생님은 장을 봅니다. 그리고 대형마트가 훨씬 더 깔끔하게 되어 있고 가격들도 다 이렇게 정찰대로 붙어 있어서 선생님은 대형마트를 좋아해요. 선생님 지역에는 이마트가 하나가 있는데 둘째 주, 넷째 주, 일요일날 마트가 문을 닫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주말에 문 닫는다고 전통시장을 갈까요? 네, 안 가요. 어딜 가냐면 하나로마트를 갑니다. 네, 재미있는 게 이 대형 할인점, 대형마트에 뭐 이마트, 뭐 홈플러스, 뭐 롯데마트, 뭐 이런 GS마트, 코스트코, 뭐 이런 대형 마트들은 여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한 달에 2번씩 이렇게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하나로마트 있잖아요. 농협 하나로마트. 여기는 문을 안 닫아요. 거기서 똑같은 마트긴 한데 거기는 그 농협 거라고 해서 문을 안 닫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만약에 장을 봐야 되는데 그날 뭐 이마트가 문을 닫았다. 그럼 선생님은 농협 하나로마트로 갑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게 전통시장 상인들을 보호하는 법이 맞냐라는 거에 대한 의문은 선생님을 가지고 있어요. 이마트가 문을 닫는다고 전통시장에 갑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자유 경쟁 체제입니다. 2단원이 되면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배울 텐데 그때도 공부를 하겠지만 우리나라는 자유롭게 경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것을 자유롭게 경쟁하지 못하게 법으로 막아놓는 것은 선생님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거는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이었고요. 뭐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지금 이렇게 제정되어서 지금까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 국가기관들이 하는 일들은 우리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죠. 국회와 정부와 법원, 이 세 기관들은 나라의 일을 나누어서 맡으면서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서로 견제를 하고 균형을 맞춰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민 주권, 그리고 권력 분립, 우리나라는 상권 분립, 이것들은 우리 이 민주 정치의 중요한 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과서 71쪽에서 주제 마무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의 설명과 관련이 있는 낱말을 찾아 동그라미 표를 해봅시다. 자, 보기에 1번부터 6번까지의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알맞은 낱말을 여기 밑에서 찾아서 동그라미를 치는 겁니다. 선생님이 지금 시간을 주겠습니다. 잠깐 영상을 멈추고요. 여기에 1번부터 6번까지 문제 단어들이 무엇일지 맞춰보고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자,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시작! 멈추세요. 자, 이제 다 풀었습니까? 다 풀었으니까 재생했겠죠? 좋아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대한민국의 주권은 동그라미 동그라미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동그라미 동그라미로부터 나온다. 네, 이거 우리가 국민주권 공부할 때 배웠던 내용이죠. 우리나라 헌법 제1조 2항에 있는 내용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네, 맞아요. 국민입니다. 국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 어디 있습니까? 국민. 네, 국민. 이렇게 동그라미 쳤나요? 네, 잘했어요. 그 다음 2번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독재를 막으려고 권력을 나누는 일을 말한다. 네, 뭡니까? 네, 권력 분립이죠. 권력 분립입니다. 이것을 우리나라에서는 삼권 분립이라고 한다. 그 다음 3번.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대표적인 방법. 투표를 하여 대표자를 뽑는 것. 무엇입니까? 네, 선거죠. 선거 기억나요? 대통령 선거. 반대말? 대통령 앉은 거. 네, 기억나죠? 네, 선거. 그 다음 4번입니다. 4번. 국회에서는 나라의 살림에 필요한 무엇을 결정할까요? 나라를 살림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네, 돈이 필요하죠. 그 돈을 정부에서 돈 이렇게 쓸게요 하고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죠. 그러면 국회에서는 그 예산안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4번의 정답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 그 다음 5번입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나라의 살림을 맡아서 하는 국가기관, 살림살이를 한다. 어디입니까? 네, 정부, 행정부입니다. 정부 어디 있습니까? 정부 여기 있네요. 정부 동그라미 치세요. 정부 동그라미 쳤죠? 네. 그 다음 마지막 6번입니다. 6번. 사람들은 다툼이 생기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디에 가서 재판을 받을까요? 재판하는 곳, 법에 따라 재판을 하는 곳. 어디? 법원. 네, 법원입니다. 법원까지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봤죠?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전체 1단원, 다음 시간에는 우리 사회의 큰 1단원,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 이 단원을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했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